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포함해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로 꼽히는 인물들도 각기 좀 총선 이후에 다른 행보들 보이고 있어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정권 심판론 여론이 총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룡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 조율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인데, 일단 제일 가까웠던 한 위원장은 조금 멀어지는 모양새고, 아까 얘기 나눴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가까워진 모습이에요.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건강상 이유로 좀 거절했다는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의 좀 거리를 두는 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4시간가량 갖고 또 연일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글을 SNS에다 올리면서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이른바 식사 정치로 여권 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당선인 역시 사안별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내 우호 지분을 좀 확장하면서 입지를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은 홀로서는 한동훈, 네. 윤심 파고든 홍준표, 네. 보폭 넓히는 오세훈, 밀당하는 안철수,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권 내 잠룡들의 움직인 모습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현 위치와 정치적 상황에 맞게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입문의 서사는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번의 자청과 2번의 압수수색, 예. 뭐 이런 정치 입문의 서사는 있었는데, 입문한 이후에 정치적 서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기 희생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대통령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그럼 서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눈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조 심판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가져와 가지고 뭐 선거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내 책임이다 하고 물러난 게 서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떨 때? 끝까지 기다릴 때, 인내하고 국민이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모든 걸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갈등 상황으로 이게 전개되면 이게 또 훼손돼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리를 두되, 거리가 두는 것이 너무 드러나는 거는 좀 경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은 이미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국민에게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기반을 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뭐 도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자체장으로서 좀 물 밑에서 보폭을 넓히는, 확장하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확장하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고 있다. 대선을 위해서. 진 의원님, 일단은 홍준표 시장 언급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좀 밀착한 느낌이 들어요. 뭐 앞으로 3년 뭐 대선까지 남았지만 좀 이른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정치적 행보들 누가 좀 앞서가고 어떤 전략을 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뭐 앞서가는지 뒤처지는지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우선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께 제가 뭐 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싶어요. 걸까요? 그 대권에 생각이 있으시면 국회의원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 재보궐. 재보궐에 나와서 하여튼 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 지역구에서 지역구 주민들하고도 이 소통을 좀 하시고 지역구 주민들 대상으로 선거를 좀 해보시고, 국회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내각의 일원으로 경험은 하셨지만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국회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갖고 계시는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한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저는 의정 활동이나 국회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대권의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국회의원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쭉 경험해온 홍준표 시장은 사람에 대한 평이나 어떤 특정인과의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늘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요.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는 윤 대통령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착붙 관계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발언을 할지 그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가진 일종의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정치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항상 말을 바꾸세요. 입장을 바꾸시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워낙에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그냥 인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정치 상황이나 무슨 특정 인물에 대한 평을 이렇게 자꾸 바꾸면 왜 말 바꾸냐라고 굉장히 지적을 하고 비판이 가해지는데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를 않는 걸 보면서 저것도 저분의 이 특권이자 뭐 면허증 같은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뭐 6개월 후, 1년 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니까 네. 그냥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지켜보.